영변이 가영. 노조법 2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조법 2조 설명하기 전에 우리 헌법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그 노조법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나온 법이거든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노동자와 회사,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절대 대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헌법에서 고민을 한 거죠. 이런 대등하지 않는 노사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선택한 방법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임금, 노동시간 이런 노동 조건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거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근로기준법 이런 법들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힘없는 노동자들이 뭉치고 그리고 파업이라는 아주 위협적인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비교적 회사랑 대등해지는 거죠. 회사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도록 뭉쳐서 칼을 쥐고 싸워라. 그게 바로 이제 노동 3권이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과 같은 이제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요구를 하고 협상한 내용을 가지고 협약까지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정했고 이러한 노동 3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노동조합법이라는 걸 통해서 실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국가가 이제 노동조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힘 있는 회사 사용자를 상대로 이제 싸우도록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노동조합법이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고용관계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1953년도에는 당연히 이제 정규직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이제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는데 거의 한 70년인가요? 70년 세월이 흘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다단계 형태로 일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용 형태가 발생을 했고 우리 산업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제조업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산업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해지는 산업, 그러니까 산업의 변화, 고용 형태의 변화에 1953년도에 만들어진 노조법은 전혀 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53년도에 만들어진 노조법상의 사용자 근로자 개념으로는 현재 많은 비정규직들을 포함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제 노동 조건을 결정을 하는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싸우기도 어려운 게 지금 현재 노조법의 딱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조법이 헌법에 맞게끔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실제 사장, 진짜 사장을 상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하려면 근로자 개념, 소위 말하는 법상 근로자 개념도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개념도 그냥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쓴 사람 말고 정말 실질적인 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회사가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제 정의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조법 2조를 통해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도록 각각의 사용자 노동자 정의를 개정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사실 이제 노조법 이전 개정의 취지고요. 최근에 이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데들 보면은 싸우고 있는 데들 보면 다 비정규직 사업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어렵게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우리 직원 아니다. 당신들은 노동조합 활동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부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에는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처럼 철제 감옥을 만들어 들어가 싸운다던가 회사를 정부에서 싸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현행법상 웬만하면 다 불법 파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는 470억, 적게는 20억 원, 거액의 이제 손해배상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를 하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노조법 3조랑 2조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노조법 2조를 통해서 노동상권을 충분히 보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노조법 3조 개정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연동되어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2조, 3조 다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노동자냐 해서 부딪히게 되고
하청 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도 일단 교섭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사용자가 나 너네 사용자가 아닌데, 원청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청은 우리는 힘이 없다, 원청이 다 결정하는데. 그래서 하청 노동자의 경우에는 하청 사업체랑 계속 교섭을 하다가 결국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노조법 2조 개정이 이렇게 중요해진 게 그만큼 하청이 정말 많아졌고, 그만큼 특수고용이 정말 많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건데, 만약에 2조 개정이 안 되면 노동조합법 자체가 지금도 아주 좁은 근로상권의 문을 열어놓은 게 노동조합법이잖아. 그마저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열어놓는 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합법적인 교섭이나 단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노조법을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택하면은 불법이라고 그냥 몰아가는 게 큰 것 같은데, 로스쿨 때 노동법 배웠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근로자성과 이제 사용자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걸 들어봤을 때 너무나 필요한데 뭔가 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네, 어떤 난맥이 지금 있는지, 그래서 사실 농성장까지 차리시게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게 다 지금 난관이죠. 일단 지금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굉장히 이 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조장을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방탕법이다.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맡아도 허위사실 유포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동조하면서 이제 소위 보수 언론, 그다음에 이제 경제지들이 그런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제 막 목소리를 계속해서 막 연일 막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지금 지형이 많이 기울어져 있고요. 기업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울어져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결국 정부의 책임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노동조합 자체가 굉장히 사회 악인 것처럼 막 몰아가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퍼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내용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다 막 이런 얘기부터 막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본권 침해다라는 얘기를 사실 내용도 안 보고서 막 정부가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해야 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이 법을 개정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을 누리는 것을 막겠다라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당 국민의힘도 그냥 적극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하고 있죠. 보면 이제 곳곳에 지금 정부, 국회, 언론, 기업, 이런 모든 것들이, 힘 있는 모든 세력들이 지금 이 다 법 개정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경총 입장에선 정말 싫어하는 법이고, 굳이 따지자면 3조보다 2조를 더 싫어할 것 같아. 왜냐하면 어차피 3조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데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게 470억 손해배상 청구해봤자 못 받아요. 못 받고 그냥 괴롭히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근데 2조는 조금 달라요. 2조는 이제 들어오면 교섭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 노동자로 인정해줘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법원 판례로도 인정이 될 수 있지만 법원까지 끌고 가서 10년, 20년 길게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지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특히 하청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들까지 본인들과 교섭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어쩌면 더 싫을 수도 있죠. 3조보다.